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후보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치르기로 했습니다. 김명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에게도 경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경선 룰 쉽게 설명하면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김명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과 1대1로 맞붙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방식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저녁 충북지사 공천을 전원 경선으로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최초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경선을 실시하겠다며 후보 접수자를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인 김영환 지사와 1대1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의 현안인 공천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서 본선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권을 빨리 결정하게 됐습니다.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김 지사는 공관위 결정을 환영하며 경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용기를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선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후보가 된다면 꼭 승리를 통해서 당에 기여하고 싶다. 후보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경선을 다시 진행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는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조기령 전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윤갑근 변호사가 참여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기령 전 충주시장은 CJB와의 통화에서 불참 의사를 재차 밝혔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아직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청주시장 후보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관위가 컷오프했던 이범석 청주시장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경선은 예비 경선과 결선을 거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서승우, 손인석, 이우키 후보가 예비 경선을 치르고 여기에서 통과한 후보가 이범석 시장과 1대1로 맞붙게 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결전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영민, 신용환 후보는 당내 지지세 끌어안기에 공을 들이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도민의 선택을 받게 될 최후의 1위는 내일 결정됩니다.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신용환 예비 후보가 충북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마지막 대결을 펼칩니다. 사흘간 진행되는 최종 결선은 본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30%, 일반 국민 70%가 반영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권리당원 투표는 사흘간, ARS 안심번호로 진행되는 일반 국민 투표는 오늘부터 이틀간 치러집니다. 청주고와 연세대 동문 선후배인 두 후보는 지난달 본경선 이후 탈락 후보들의 지지세를 흡수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노영민 예비 후보는 경선 주자였던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용환 예비 후보는 송기섭 전 진천군수의 물밑 지원 속에 송기섭 캠프의 핵심 공약들을 수용했습니다. 정책 대결도 치열합니다. 신용환 예비 후보는 창업특별도 충북을 1호 공약으로 충북 창업펀드 2천억 규모 확대, 테마 창업 클러스터 육성 등을 약속했고 노영민 예비 후보는 취임 100일 내 삼성유치 MOU 체결을 필두로 충북 주식회사 설립, 암치료 중입자 가속기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경험과 연륜을 강조하는 노영민 예비 후보와 젊고 역동적인 충북을 만들겠다는 신용환 예비 후보는 막판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왔던 저 노영민이 충북의 미래 번영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저의 진심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의 유일한 선거 전략입니다. 충북의 미래냐 과거로의 퇴행이냐 결코 구시대의 낡은 사고 네거티브로는 우리 충북을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이끌고 갈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으로 공정 경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앙당의 전략관리 지역이 된 충북. 당원 표심보다 일반 표심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는 내일 최종 결정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무 중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며 합의금 550만 원을 뜯어낸 점주, 또 이 아르바이트생이 12,800원 상당의 음료 석 잔을 몰래 마셨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또 다른 점주. 요즘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되면서 고용노동부까지 기획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CJB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페 근무를 하다가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며 합의금 550만 원을 건넨 아르바이트생 임모 씨. 이후 임 씨가 또 다른 점주에게 1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셨다며 절도와 횡령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까지 해당 카페 지점들에 대한 기획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점주 측 변호인은 서면을 통해 왜곡된 사실만 바로잡힌다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어제 점주는 임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최근 점주 측 입장을 담은 보도가 나오자 법적 공방을 멈춘 걸로 해석됩니다. 더 이상의 갈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관련 절차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응 계획은 없습니다. 2명의 점주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제 언행으로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고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순간에서는. 이번 일로 논란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주 측 변호인은 앞으로도 이 사안과 관련해 또 다른 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합의금 550만 원은 되돌려줄 의사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이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일상의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 편리함 이면에 화재 위험이라는 무서운 얼굴을 숨기고 있습니다. 특히 무심코 현관에서 충전하는 습관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전자제품 매장. 불 꺼진 가게 구석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더니 불길이 솟구칩니다.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가 폭발한 겁니다. 이웃들이 아파트 7층에서 추락한 남성을 이불로 받아내 구조합니다. 이 화재 역시 집안에서 충전하던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화근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650건. 특히 전기 자전거 화재는 5배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충전 장소입니다.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집안에서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답했는데 가장 많이 꼽은 장소는 바로 현관이었습니다. 문제는 현관이 화재 시 유일한 탈출로라는 점입니다. 배터리 내부열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하면 불길은 순식간에 대피로를 삼켜버립니다. 10명 중에 7명이 집안 등의 실내에서 충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 충전시설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현관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열폭주 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피로가 막히기 때문에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지만 안전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용 충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법적 규제 또한 미비된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아파트 외부에서 배터리 충전을 권고하고 있고 중국도 주거용 건물 내 배터리 충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개인의 주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외부 충전시설 확충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신임 충북경찰청장으로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장이 추천됐습니다. 괴산 출신인 신효섭 단장은 청주 청석고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7년 간부 후보생으로 경찰에 임직해 충북청 형사과장과 강원청 수사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교원이 사안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접수된 사안은 1차 상담을 거쳐 필요시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연계해주고 교원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CJB 청주방송과 마이한국TV는 어제 CJB 사옥에서 방송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말레이시아 지상파 채널인 마이한국TV가 CJB 제작 콘텐츠를 편성해 방송하고 한류 콘텐츠 글로벌 유통과 공동 콘텐츠를 기획 제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이한국TV 이재환 대표이사는 한국 방송사 중에서는 CJB와 처음 협약을 맺었다며 CJB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지상파 매체 간 협력은 마이한국TV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이한목 CJB 청주방송 전 대표가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청주시가 제17회 뉴욕 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에 선정됐습니다. 뉴욕 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은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 조사 과정을 바탕으로 부문별 3천여 명의 설문을 통해 도시, 기업, 기관의 브랜드 경쟁력을 평가해 수여합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대를 유지했습니다. 충청지방 데이터청에 따르면 3월 충북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5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전달보다는 0.5%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중동 사태 여파로 경유와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컸고 무와 배추 등 신선 채소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외조모를 살해해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충주시 교연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취업 문제 등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조울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이후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